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드디어 챔스 16강 시작하네요. 그 다음에 뭐 아챔도 이제 꼽사리 껴갖고 이때다 싶어서 같이 하고, 그 다음에 그 뭐야 뭐 2부 경기, 예, EFL 챔피언십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듯.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는 뭐 간만에 잔망해 버렸네요. 그래서 어제는 뭐 굳이 뭐 말을 드릴 게 없습니다.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다시 잘 맞춰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첫 번째 아침부터 하겠습니다. 산둥 대 가와사키. 자, 요 경기 요 경기는 일단은 홈 어웨이로 진행되죠. 그래서 뭐 오늘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홈 먼저 한 번씩 있고, 멋진다 솔님 안녕하시고, 그리고 이 두 팀은 뭐 아직 뭐 J리그, 그 다음에 뭐 짱깨 리그, 그 다음에 뭐야 K리그, 이런 리그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. 그래서 뭐 경기력이 어떨지 저쩔지는 좀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경기에 있어서 변화된 요소들도 많죠. 뭐 선수의 이적 현황들이 또 있다,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. BJW님 안녕하시고. 일단 산동도 많이 변화가 좀 있죠. 근데 국내 자원은 솔직히 변화들이 없어요. 왜냐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 짱깨 리그 시장이 안 좋잖아요. 막 파산한 뭐 그런 뭐 팀도 있기도 하고, 그래서 고액으로 주는 뭐 팀들이 어로이럴러님 그렇게 이제 별풍선 많지는 100개 않다. 북박해야 돼요, 감사합니다. 북박. 그런 부분에서 엄청 크게 뭐 바뀐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고, 용병들이 좀 갈아치워졌죠. 일단은 쌍둥이의 뭐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펠라인이 은퇴했죠, 은퇴.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브라질 산등 뭐 몇 명 이제 교체가 됐어요. 뭐 여러분이 아시는 포항에서 제카도 데리고 왔고, 그 다음에 바코도, 울산에서의 바코도 영입을 했고, 뭐 감독은 뭐 최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별풍선 추가적으로 이제 100개 감사합니다. 파투라는 용병을 또 데리고 왔죠. 인도네시아에서 뭐 25골 폭격 넣었는데, 이 인간 옛날에 그 대전에 있던 애예요, 대전에. 근데 대전에 있을 때 못해갖고 쫓겨났죠.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오요이님 브라질 별풍선 100개 컬렉션들로 감사합니다.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포르투갈산도 뭐 한 마리 영입했고, 아무튼 돈이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뭐 용병이라도 영끌해야죠. 그리고 아시아 쿼터가 이제 용병이 5 플러스 1이었나? 아시아 쿼터는 용병이 이제 아시아 쿼터 한 명에 용병 그냥 유럽산이든 뭐 남미산이든 5명이었나? 아무튼 그까지 되죠. 그래서 용병을 또 많이 영입해야지 좀 힘이 날 거예요. 솔직히 뭐 자국 네임밸류야 한 중국 국대 봐봐요, 그냥 개끔찍한 그 수준인데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요런 이제 친구와 이제 뭐 포르투갈산, 기존에 있던 뭐고 크리장인가 뭐시인가 뭐 걔랑 플러스 알파로 더 있거든요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듯.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제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, 뭐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대요. 그리고 니츠 가와사키 같은 경우 일단은 1362님 결장자는 별풍선 쿠르마야. 100개 뭐 감사합니다. 나름 뭐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수비수죠. 결장하고, 그 다음에 공격수인 토노. 뭐 토노는 사실상 뭐 추측이라 보긴 애매하죠.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미정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명단 떴다고요. 일찍 떴네. 한 1시간 전에 뜰 줄 알았는데. 일단은 뭐 선발 명단을 봐도 뭐 경기력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지는 몰라요. 그냥 뭐 용병을 어느 정도 썼냐 그 정도 보고. 일단 산둥은 크리장, 바코, 저드슨 뭐 요런 애들 쓰고, 파투랑 페르나 그 걔는 이제 벤치에 가 있네요. 그다음에 가와사키는 새로운 용병을 한 명 쓰네요. 결국에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히카르도라는 브라질산 미드 영입했고, 그다음에 베론이라는 브라질산 19살짜리 얘도 영입했고, 그다음에 에리손이라는 공격수 영입하고, 그다음에 기존에 뭐 마르시뉴라든지 고미스, 늙은 고미스, 얘는 안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않나? 근데 워낙 그 폼 자체가 다미앙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우미농장님 어부지리로 좀 별풍선 데리고 오긴 100개 했는데 영양가는 감사합니다. 별로 없다. 그리고 뭐 메르케르켄인가 그 약간 뭐 네덜란드에서 뛰고 왔던 뭐 수비수 영입하고, 그다음에 마루야마 나고야의 수비수죠, 영입하고, 뭐 야마모토 유키 뭐 간바오사카에서 영입하고. 나간 선수는 뭐 이제 다미양이 옛날 같지 않죠. 뭐 한 4, 5년 전 뭐 리그를 씹어 먹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. 부상도 뭐 좀 길기도 했고, 그래서 이제 나가리 됐죠. 그다음에 뭐 미드라인에 이제
주앙 슈미트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얘를 영입했죠. 그 히카루도라는 친구 영입했고, 그다음에 뭐 수비 야마네도 이적했죠. 주축. 그다음에 나머지 뭐 비아시로라든지 뭐 야마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주축급은 아니니까 뭐 그런 애들 빠졌죠.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가와사키가 뭐 공격 쪽에는 다미양 옛날 같지 않으니까 뭐 에리소네 친구를 영입을 그래도 한 게 낫지 않나. 물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뭐 젊은 친구도 보통 용병들 데리고 오면 늙은이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. 늙은이들. 근데 뭐 젊은 애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얘는 오늘 그 라인업 상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벤치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. 벤치에 높다 얘는. 19살짜리 높고, 지금 선발로는 얘가 나왔어요. 에리손 나왔고, 히카루토는 벤치에 있고, 고미스도 벤치에 있고. 기존에 뭐 이에나가, 마르시뉴 원래 뛰었던 용병, 그 다음에 세가와, 뭐 이에나가는 뭐 국내라 뭐 아무튼 국내 그 자국 자원이고, 그다음 와키자카 뭐 등등 크게 엄청 뭐 뭔가 바뀌진 않았어요. 그냥 뭐 주포 라인 에리손이 바뀌었다. 싼돈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바코 빼고는 여기도 크게 변한 건 없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자국 레벨에서도 결국에는 뭐 일본 애들이 그래도 낫죠. 나은 부분도 있고, 그다음 용병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, 그리고 싼둥이 이 조별리그 올라오면서 보면은 이기는 경기들 뭔가 했던 부분들 뭐 살펴보면 다 용병을 많이 투입했을 때예요. 뭐 그래도 뭐 3명 4명 이상씩 투입했을 때, 물론 이제 오늘 경기도 수비 쪽 뭐 저드슨 빼면은 그래도 뭐 3명이긴 한데, 그래도 더 많은 이제 용병들을 좀 투입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 효율이 낮다.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 승 보겠습니다. 가와사키 승. 그래도 뭐 자국 레벨과 이 새로운 뭐 용병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담양보다는 잘해줄 거라 생각해요. 물론 까봐야 알긴 하지만 교체 자원에 뭐 미드 히카루도 있고, 물론 이제 싼동도 용병이긴 한데, 그래도 자국 레벨과 자국 레벨과 그래도 뭔가 변화에 있어서 기대치가 그래도 있는 거는 가와 쪽이지 않나. 뭐 홈이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, 홈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배당을 못 받겠죠. 왜 배당 언제 내려갔노 이거는. 아무튼 그렇다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원래 이제 뭐랄까 뭐 가와사키 경기 뭐 생각하면 오버의 경기를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, 아직 뭐 리그를 얼마나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선발이 뭐 제대로 엄청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. 물론 기존의 이제 선수 구성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, 그래도 경기를 좀 많이 안 했던 부분, 뭐 해봐야 뭐 친선전만 깔짝깔짝거리면서 뛰었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더 볼게요. 언더. 약간 뭐 흐름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코펜하겐 대 맨시티. 코펜은 뭐 덴마크 3위 팀이죠. 그 다음에 최근 뭐 컵 경기, 뭐 교류전이라고 해야 되나, 뭐 노르웨이, 뭐 덴마크, 뭐 이런 뭐 애들끼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그거 했네요. 그리고 오늘 레라허 뭐 주전 뭐 미드 퇴장을 결정하고, 맨시티는 뭐 그바르디올이랑 코바시치 정도는 뭐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없어도 되죠 사실상. 뭐 그바르디올 많이 뛰긴 했는데 뭐 수비가 얘밖에 없나, 자원이 뭐 많으니까 상관없고. 일단 코펜하겐이 그 컵 경기가 뭐 친선전이랑 그런 거 하기 전에 뭐 그때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. 근데 오늘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? 컵 경기 내용 자체들도 뭐 별로 안 좋던데요. 물론 얘가 여기까지 16강까지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그거죠. 미넨 원정 가서 뭐 비긴 거. 근데 요새 미넨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왔죠. 뭐 투엘이 뭐 좀 팀을 망치고 있다. 뭐 경기력 옛날 같지 않죠. 뭐 하인캐스 시절, 한지 플릭 시절 뭐 이런 애들보다는 떨어지니까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맨유전 이긴 게 좀 컸죠. 그때 이제 레시포드가 전반이었나 퇴장당하고 나서 그래도 뭐 맨유가 골 넣고 하긴 했지만 결국엔 졌죠. 그 부분이 컸고, 약간 뭐랄까 영혼의 운을 끌어가지고 다 쓴 느낌. 근데 또 하필 만난 게 맨시티네. 맨시티가 물론 지금 1위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주말에 첼시전이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 뭐 펩은 뭐 리그 우승도 많이 했고 오히려 더 목마른 쪽은 챔스죠. 물론 작년에 트래블을 달성하긴 했지만은 뭐 챔스의 이제 성과를 더 내는 것도 더 중요하기도 하고. 이 경기는 뭐 전력상에서 맨시티를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맨시티랑 이제 코펜하겐이 22년인가 한번 맞붙었을 때 있거든요.
그때 한번 비기긴 했어요 원정에서. 근데 그때 이제 전반에 고메즈가 퇴장당한 것도 있고 그때 맨시티가 거의 뭐 1위 확정적이었을 거예요.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 아무튼 뭐 오늘은 각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16강이기 때문에 맨시티 승 보고 그 다음에 마인승까지 보고 다음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.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라이프치히 대 레알 바드. 라이프는 뭐 하이다라 정도 미정이고 레알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뭐 리디거랑 뭐 알라바랑 뭐 밀리탕은 원래 이제 계속 결장 중이었고 그다음에 벨링엄이 뭐 결장하는 거 사실상 뭐 팀 내 이제 득점 1위고 올 시즌은 이제 벨링엄 판을 짜가지고 뭐 경기를 임하니까 당연히 뭐 좀 마이너스 부분이죠. 거기다가 홈도 아니고 상대는 뭐 찌밥 팀도 아니고 16강까지 그래도 올라왔던 라이프치히다.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는 개 벌레 같은 경기력을 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믿을만 하죠. 최근에 이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졌지만은 그리고 뭐 주말에 리그 경기 아웃국전 비기긴 했어요. 아무리 근데 원정이라고 해도 좀 홈과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, 그런 부분이 좀 걸리죠.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이 빠지긴 하지만은 항상 말하죠. 제가 안첼로티 한정적인 자원 그냥 몇 명이 빠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잘 메꿔서 경기를 플레이한다. 거기다가 뭐 레알, 미넨 결국에는 뭐 챔스 DNA 뭐 극강 아닙니까? 극강. 거기다가 이제 뭐 레알이 원 그 독일 팀 상대로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또 상당히 또 좋았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라이프치히도 뭐 홈에서 했을 때는 웬만한 뭐 팀들 상대로도 뭐 잘 안 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, 근데 그래도 라이프치히의 수비력이 매우 불안한 건 사실. 그 레알도 요새 보면은 뭐 치고받고의 경기 그리고 골문이 뭐 득점력 자체가 터지는 시점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를 찍는 게 가장 낫지 않나. 그래도 원정에 대한 이슈와 벨링엄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홈인데 뭐 딱히 큰 결장자도 없기도 하고, 그래서 오버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레알이 질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무앤무 사이드로 뭐 돌려보셔도 될 듯. 배당이 1.9고요. 뭐 배당이 1.999 뭐고 아무튼 뭐 1.91이고 뭐 1.97이고 1.98이고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항상 말하지만은 뭐 우선 배당이 안 들어온다. 그럼 평생 안 들어오던가 뭐 아니면은 뭐 표본적으로 한 80% 이상 뭐 안 들어오던가 해야 되는데 많이 쳐줘도 40%뭐 30%예요.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버밍엄 대 블랙건. 배당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고요. 배당이 뭐가 높노? 그래도 라이프치 홈에서의 경기에 상당히 좋은 친구들인데 배당이 뭐가 높아? 저 정도도 안 주면은 못 찍노. 찍을 수가 없다. 그 다음 경기 하도록 할게요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버밍엄 대 블랙번. 버밍엄 뭐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블랙번은 뭐 주축 수비수 결장이죠. 주축 수비수 2명 결장. 자, 이 경기 이 경기는 약간 블랙번 감독이 벼르고 있을 경기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블랙번 감독이 원래 이제 버밍엄 감독이었거든요. 감독이었는데 왜 이때 뭐 이 인간이 그래도 시즌 기록이 나쁘지 않았대요. 한 5인가 6인가 뭐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잘렸죠. 왜냐? 웨인 루니를 선임하기 위해서. 근데 어떻게 됐다? 웨인 루니 선임하고 팀이 잔망해가지고 경질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감독이 하고 있죠. 그 말인즉슨 내가 버밍엄을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웨인 루니가 처맞고 이제 나락가고 다시 이제 이 블랙번 감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복수전을 펼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. 그리고 블랙번이 감독을 교체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죠. 2월 9일 그 최근에 이제 주말 경기에 스토크 잡은 거, 그 경기는 이제 그거죠. 감독 교체 효과 홈버프. 제가 그걸 좀 빨리 알았으면은 더 좋게 봤을 건데, 근데 그거 아니라도 뭐 그때는 잘 맞았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런 이제 뭐 뭐랄까 외적인 이슈가 있고. 그리고 7%님 에드벌론 100개 감사합니다. 에드벌론 받아준다고 말 안 했는데 그냥 막 써버리네.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있고,
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복수하고 싶어도 잘해야지 뭐 하겠죠. 블랙번이 물론 스토크를 잡았어요. 분위기를 전환을 하긴 했는데, 근데 블랙번이란 팀이 뭐 기록지상으로만 봐도 이건 뭐 골은 뭐 어느 정도 박지만은 수비력이 안 받쳐주죠. 근데 반대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다 무득점, 노답 무득점. 그럼 뭐 블랙번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, 다 원정 경기였고, 그래도 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사람답게 사람 구실은 하죠. 득점력 기대치도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, 반대로 블랙번은 원정에서 5연패, 물론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뭐 감독이 열받아서 각 잡고는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팀적으로 뭔가를 받쳐줘야지. 거기다가 수비적인 부분에 누수도 있고, 안 그래도 수비가 안 좋은데 레전드 개선님 불안한 요소도 별풍선 있고, 100개 저 경기는 감사합니다. 그래도 버밍엄이 홈에서 할 때 분위기를 좀 바꿔놓지 않을까. 물론 다음 혈압파파님 경기도 홈 별풍선 경기긴 해요. 100개 근데 감사합니다. 썬더랜드 그래도 뭐 만만한 팀은 또 아니니까, 그래도 좀 더 순위권이 낮은 블랙번 상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아까 말했던 감독의 이제 복수전, 그리고 그래도 득점력이 뭐 좀 나온다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은 오버 생각하셔도 좋을 때, 한 그때도 말했지만은 2부 경기 들어오고 나서 블랙번이라는 팀은 그냥 오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뭐 기록지상으로 봐도 엄청 치고받고, 경기도 뭐 엄청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한두 경기 봤을 때 얘네는 그냥 무지성 공격이야, 무지성. 그냥 라인을 존나 끌어올리고, 수비도 무슨 허벌판, 그냥 뭐 라인 자체 유지도 잘 못하고. 뭐 감독이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, 근데 글쎄요, 뭐 아닌 것 같다 그것도. 그다음에 5번째, 레스터 대 이제 세필드. 원굴 소세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왕굴 소세지님 감사드리고. 일단 요 경기, 일단은 뭐 레스터는 기존에 은디디 결정하고, 그다음에 이에나초는 국대 갔다 돌아왔는데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는 뭐 윈다스, 패터슨, 뭐 주포 공격수 라인 결장이고, 결장 중이었고, 뭐 세필드 wednes데이 그냥 리그 자체도 뭐 밑바닥 기고 있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흑우죠.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홈 경기, 오늘은 이제 뭐야 레스터의 홈 경기인데, 레스터가 뭐 1차전도 1대1로 비겼거든요. 뭐 복수전 하기 딱 괜찮기도 하고, 그리고 단지 뭐 굳이 꼽으라면 그거죠. 이게 주말 경기 하고 나서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2부 리그 애들을 보면은 그 주축이랑 이제 뭐 선발로 나오는 이제 주축이랑 뭐 교체로 나온 애들 보면은 약간 출전 시간들이 삐까삐까한 애들이 많아요. 왜냐면은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. 얘네 주중에도 경기 많이 하죠. 그래서 좀 로테가 나왔을 때 뭐 경기력이 좀 불안할 수도 있다, 그런 요소.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주중 경기니까 로테를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겠죠. 주말에 했던 애들 노예처럼 계속 굴릴 순 없잖아요. 근데 레스터가 지난 경기에서 팀 내 뭐 주포인 뭐 마비디디도 뭐 교체로 나왔고, 나머지 뭐 벤치 자원들이 뭐 세필드 애들보다도 더 딸릴 부분도 없고, 뭐 복수전하기 괜찮지 않나. 저 경기는 레스터 승 보고, 요 경기도 오 마인 보고,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. 뭐 맨시티처럼. 그 다음에 스완지 대 리즈. 스완지는 뭐 주전 수비수 달링이란 친구 미정, 키는 결장, 그 다음에 자말 로이, 뭐 주포 공격수죠. 결장. 리즈는 세클턴, 뭐 스트릭, 그 다음에 바이람 결장인데, 뭐 최근에 얘네는 수비 안 나왔거든요. 얘네 없어도 뭐 나와도 되지 않을까. 물론 아까 말했듯이 주말에 경기하고 주중에 좀 로테 돌려줬어야 되는데, 이런 인간들 안 나오면 주전들이 또 나와갖고 뭐 헥헥거리면서 갈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다니엘 제임스가 복귀를 오늘 하죠. 그래가지고 공격을 좀 더 살릴 수 있다. 물론 다니엘 제임스가 없어도 경기는 뭐 이기는 경기들을 대부분 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쉬고 나왔다 하긴 좀 그렇고, 그냥 부상당했다가 이제 복귀하는 거니까 뭐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결정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리즈가 좀 더 낫지 않나. 물론 이제 부분적인 로테는 뭐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뭐 뎁스도 리즈가 낫고, 물론 스완지라는 팀 뭐 순위권을 봐도 그렇게 뭐 엄청 무시할 팀은 아니라 생각은 하는데, 최근에 경기력이 쓰레기죠, 쓰레기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리즈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홈과 다르게, 뭐 홈무패를 달리고 있는 그 부분과 다르게
좀 빈곤한 게 있어요. 빈곤한 요소도 있고 원정에서 막 가끔씩 뭐 질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뭐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그냥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좀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. 사셈과 뭐 리즈, 입스위치 뭐 승점 4점 차이긴 한데 뭐한 경기 한 경기마다 뭐 순위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저는 갈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다니엘 제임스의 복귀 이슈도 있고 최근에 경기력도 뭐 그렇고 리즈가 원정에서 좀 멍청한 짓도 많이 했지만은 뭐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 원정에서도 그래도 잘 이겨주고 리즈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은 리즈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홈과 다르게 좀 빈약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화력쇼를 보여줄 것 같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브리스틀 대 이제 사셈인데 브리스틀은 뭐 그대로 플러스 이제 프링이라는 주전 수비수 미정, 사셈은 다운스 주축 미드필더 결장이고 그다음에 체아담스가 오늘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지난 경기 이제 부상으로 전반하고 교체됐죠. 근데 교체되고 나서 교체 나온 선수들이 뭐 얘도 마찬가지 뭐 교체되던 친구들이 나왔고 5골 맞고 이겼죠.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할 수는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상대가 브리스틀 물론 1차전을 사셈이 1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. 경기는 뭐 완전 압도적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기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바뀌죠. 홈과 원정이 바뀌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브리스틀이라는 팀이 홈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은 팀이죠. 올 시즌 뭐 좀 생각해보면은 리그 기준으로 봐도 홈에서 연패를 한 적이 없어요. 가장 최근에 진 게 이제 리즈한테 1대0으로 좀 아쉽게 진 거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좀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사셈 뭐 아까 말했듯이 저런 이제 주축 친구들이 빠졌다고 해도 교체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대학살 쇼를 보여주면서 뭐 잡아줬다는데 허더즈라는 팀 자체가 밑바닥 기는 팀이고 거기다 원정 경기였고 그거와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기본적인 수비 틀도 뭐 브리스톨이라는 팀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 얘네도 마찬가지죠. 아까 위에 말했던 리즈랑 비슷하게 인간들도 원정만 가면 득점력이 뭐 짜고 치는 건가 확 떨어지죠. 거의 뭐 평균 득점 1점 한 뭐 3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이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죠. 상대는 그래도 수비력이 탄탄한 팀.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. 그리고 승패 라인은 그래도 요것도 마찬가지. 최근 흐름 자체가 사셈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의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질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겨도 좀 한 점 차 정도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언더의 무앤무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웨스브로 대 카디프. 웨스브로는 바틀리라는 주전 수비수 미정이고 그 다음에 뭐 맵 필립슨가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 지 오래된 공격수. 그리고 디안 간난가 얘가 콩고 국대던데 약간 주포 라인 같은데 콩고 끝난 지 좀 됐죠.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오겠죠. 그러면 좀 더 공격에 뭐 보강이 되겠죠. 왜냐면은 웨스브로가 얘네도 마찬가지죠. 이기면은 거의 수비력을 바탕해서 클린시트의 경기들을 많이 뽑아내면서 저득점의 경기로 이기는 경우가 많죠. 뭐 얘가 들어오면 더 낫긴 하겠죠. 아무튼 뭐 홍보는 끝난 지 좀 됐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. 카디프는 주포 공격수 그랜트 팀 내 득점 1위죠. 근데 이제 이 웨스브로는 임대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맥기니스라는 뭐 주전 수비수도 빠지고 그런 부분 뭐 결정자적인 측면을 봐도 결국에는 뭐 웨스브로 쪽이 좀 더 낫죠. 뭐 주포의 복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카디프는 임대 계약 때문에 주축 팀 내 득점 1위인 공격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 거기다 주전 수비수도 부상으로 빠지고 뭐 그런 부분 생각하고 또 홈의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위 싸움에서 당연히 웨스브로가 좀 더 높다는 거 부분도 실력 차도 좀 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웨스브로란 팀이 뭐 홈에서의 당연히 뭐 승률 자체도 좋고 하긴 해요. 근데 이기는 경기들이 좀 고구마 100개 먹은 경기력들 겨우겨우 이긴다는 거 끔찍한 경기력들 뭐 득점을 많이 못 넣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여건적인 부분은 확실히 웨스브로 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. 여기는
웨스브로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뭐 당연히 언더 봐야겠죠. 언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겨도 거의 뭐 한 점 차 승부, 클린시트의 경기들 뭐 그런 경기, 설령만 한 골 먹고 비긴다, 1대1 된다, 뭐 언더를 뭐 찍어 보셔도 될 듯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뭐 2경기인가 몇 개 안 했거든요. 그거는 뭐 무나 역배나 뭐 보시면 될 듯.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